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의 곽근봉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Wide and Deep Learning for Recommender System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2017년도 그 TensorFlow Dev Summit에서도 발표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좀 요즘에 그런 추천 엔진 쪽에 좀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발표도 유튜브 추천 엔진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도 좀 다른 추천 엔진 관련된 논문이 없는지 좀 찾아보다가 이런 것들 구글에서 발표한 다른 논문을 좀 찾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그 현업에 적용하려 하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좀 어려운 모델 말고 좀 쉬운 모델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논문이 충분히 쉽게 쓰여 있기도 해서 좀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텐서플로우 그 공식 튜토리얼에 여기 디벨롭먼트 튜토리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공식 튜토리얼에도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현업에 좀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튜토리얼의 원리가 뭔지 조금 쉽게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한 자료는 텐서플로우 뭐 튜토리얼, 서밋 발표 내용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좀 봤었고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좀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간단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모델도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모델로 기존의 성능을 좀 많이 개선시킨 그런 범용 추천 엔진이고요. 그래서 뭐 구글 플레이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용도로 굉장히 많이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추천 엔진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여기서 이제 메모라이제이션이랑 제너럴리제이션 이 두 가지 핵심 개념들을 좀 적용했고요. 실제로 구글 플레이의 추천 엔진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좀 하이 레벨의 에스티메이터로 오픈소스화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데브 서밋에서도 이 예를 들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갈매기는 날 수 있다. 갈매기가 나는 걸 보면서 갈매기는 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비둘기가 나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비둘기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새 종류가 뭐 몇백만 가지 있을 테니까 그 모든 새 종류를 다 외우면서 그 새들이 날 수 있다를 사람들이 배우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화를 잘 하죠. 그래서 날개 달린 동물은 날 수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펭귄 같은 경우는 날개 달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도 배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갈매기는 날 수 있다, 혹은 비둘기는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를 하죠. 날개 달린 동물은 날 수 있더라. 그리고 나서는 일반화한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이런 예외 사항들은 다시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동물들은 날 수 있는데 펭귄과 같은 것들은 날지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따서 와이드 앤 딥 모델을 좀 만들게 됐고요. 모델도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와이드한 영역들이 결국은 메모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있었던 히스토리들, 사실들의 간단한 웨이트 정도만 곱해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들을 와이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딥 모델은 어떤 들어온 그런 자료들을 일반화하는 거죠. 그래서 댄스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해서 아웃풋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모델은 이렇게 와이드한 것과 딥한 영역을 합쳐가지고 함께 학습시키니까 훨씬 더 잘 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증명한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모델 설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논문에서는 구글 플레이 추천 엔진에 이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검색하는 것들, 그리고 검색 결과 아이템들은 여기선 앱이 되겠죠. 구글 플레이니까.
있을까? 그리고 유저 액션은 주로 뭐 클릭이나 혹은 뭐 설치나 유저들이 뭐 이런 앱을 한번 살펴봤다라고 하는 임프레션 데이터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로그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쌓인 로그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해가지고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모델이 이 모델이고, 이 모델은 주로 오늘은 랭킹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천 엔진이긴 하지만 여기서 검색은 오늘은 다루진 않고요. 주로 랭킹 위주로 다루게 되고, 검색은 기존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 검색 엔진이 한 수백 개 정도의 앱을 리턴하게 되고, 그 수백 개를 이렇게 랭킹 매기는 방법에 대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와이드한 영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시는 그 데브 서밋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글 플레이에 추천 엔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유저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그 유저는 프라이스라인이라는 앱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유저 피처겠죠. 그리고 이 유저는 카약이라는 앱을 본 적이 있어요.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크로스 피처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라인과를 설치한 적이 있고 카약을 본 것들 이렇게 다 프로덕트처럼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는 것들은 이거에 뭐 코릴레이션의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피처가 10대다. 10대라는 피처와 나이는 10대다. 그리고 성별, 나는 뭐 여자다라는 것과 이 다 프로덕트를 돌리면 10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10대인 것도 10대 여자의 피처를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10대 여자라는 어떤 피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기본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간 이런 식으로 인풋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어 커런스 아이템을 구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님 하나 네네. 질문인데요. 네. 그럼 여기서 피처는 네. 어떻게 임베딩 하나요? 여기서 피처는요. 피처는 제가 그걸 봤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넌리니어 피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디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숫자를 쓰든지 아니면 노멀라이즈 하든지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적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싶긴 해서요. 네, 그냥 그런 질문이 아, 문득 들어서. 내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유저 피처와 임프레션 피처를 곱한 거를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이거는 거의 엔드 오퍼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깔려 있고 이게 깔려 있지 않고 뭐 그런 것들로 엔드 오퍼레이션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뒤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이드 리니어 모델, 어떻게 보면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조금 더 가깝죠. 이런 것들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아까 얘기했던 일반화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카테고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가 뭐 여행 영역의 카테고리에 앱을 설치한 적이 있었고 또 여행 영역에 어떤 앱을 본 적이 있으면 앞으로 추천할 것들은 뭐 여행에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 굉장히 좀 그냥 뻔한 추천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앱들만 하더라도 이게 몇백만 개가 되고 유저가 막 수십억 명 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와이드하고 스파스한 것들에서는 특히나 본 적이 없는 페어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화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한 영역들은 각각의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딥 컴포넌트가 이번에 딥 컴포넌트를 좀 사용하게 되고요. 딥 컴포넌트는 이거는 인베딩을 활용해요. 그래서 유저 피처 중에 이제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앱이 인스톨됐다라는 피처를 이렇게 댄스 인베딩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옐프 앱이 보여줬다라는 피처가 하나의 인베딩으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베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어떤 댄스한 벡터들이 이 피처를 설명하는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다른 벡터들과 조합해가지고 그 어떤 피처들을 잘 리프레젠테이션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무조건 뭐 딥한 게 더 좋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조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단 와이드한 영역의 웨이트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보여진 앱들 5가지 그리고 설치한 앱들 5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같이 보여지고 설치한 앱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들은 각각의 웨이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음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페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와이드한 영역에선 22개의 웨이트가 필요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딥한 모델의 인베딩을 보면 결국은 임프레션 앱 5개, 그 다음에 인스톨 앱 5개, 그리고 각각 앱들의 그거죠. 이제 인스톨한 것들, 임프레션한 것들 각각 그 2개씩 이렇게 돼서 총 20개의 웨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거의 비슷한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근처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애들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딥한 부분이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예제에 대해서는 근데 더 적은 웨이트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스파스하고 레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앱들은 굉장히 특이한 앱이라서 둘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높지만 다른 앱들이랑은 연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그런 앱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빅뱅 시어리와 여기는 버진가 앱 이런 것들은 같이 깔릴 수 있지만 다른 앱들과의 연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와이드 모델로 나타내면 뭐 웨이트가 5개면 가능하지만 딥 모델은 여전히 20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베딩을 하게 되면 얘와 얘가 이제 비슷하다라고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이제 추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파스한 경우에는 와이드한 것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이제 딥한 모델이 더 잘할 수 있어서 이 2개를 섞었을 때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와이드한 영역은 메모라이제이션을 표현하는 것들이고 히스토리 데이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이터들을 위주로 그 표현을 하고요.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떤 특정 주제를 식별하는 게 좀 강한 반면에 반대로 학습 데이터에 있는 페어들만 학습 가능하고요. 또 뻔한 추천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제너럴리제이션은 이제 딥한 영역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댄스 벡터로 인베딩을 하고 새로운 피처 조합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고 추가적인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스파스하고 하이 랭크의 경우에는 추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관련 없는 추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와이드한 영역은 이런 메모라이제이션 쪽 그리고 연관성 있는 쪽의 그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요. 딥한 것들은 일반화하는 쪽 그리고 어떤 다양성을 개선하는 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랑 비슷하게 이쪽이 이제 댄스 인베딩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와이드하게 바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구글 플레이 추천 엔진에서 썼던 거고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딥한 영역일 수 있겠죠.
딥한 영역에서 특히나 카테고리컬 피처들은 별도의 임베딩을 하고요. 컨티뉴어스 피처들은 그대로 일반화만 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서 바로 컨캣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이드한 영역은 유저 인스톨과 임프레션만 사용해서 그걸 크로스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 돌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넣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로스 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을 같이 돌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제주님이 한 거랑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여기에 딥한 영역에서는 네. 댄스 임베딩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와이드 영역에서는 지금 임베딩을 안 하고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럼 저렇게 어떤 앱을 설치했다거나, 뭐 어떤 앱을 봤다거나 하는 거가 와이드한 영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뭔가 그래도 숫자로 변환을 해야지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쵸. 잠시만요. 네. 그렇네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어디에 표시해놨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이거 끝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녹화 끝내고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뭐 사실 조인트 트레이닝이랑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인트 트레이닝은 보통 동시에 학습하고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각 모델의 약점 위주로 학습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모델에 앙상블을 썼다라면 각각 따로 학습한 후에 이제 프리딕션 때 컴바인을 하는 형태가 됐을 거고, 그러면 각 모델을 모두 학습시켜야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클 수 있더라라고 해서 이번에는 뭐 조인트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인트 트레이닝을 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구글 플레이 추천 엔진에 적용해가지고 3주 동안 A/B 테스트를 돌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만 한 것, 뭐 딥만 한 것, 둘 다 한 거를 보면 훨씬 더 이제 같이 돌린 게 성능이 더 크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 그 실제로 이제 텐서플로우 공식 튜토리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와이드 모델을 위해서 컬럼을 준비하는 것들은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베이스 컬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베이스 컬럼 기반에서 아까 봤었던 그 프로덕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 것들만 빼가지고 이렇게 에듀케이션, 오큐페이션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그 크로스 컬럼도 만들고요. 반대로 이제 딥한 모델을 위한 준비들은 뭐 각각의 그냥 컨티뉴어스 밸류들은 그냥 넣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임베딩을 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에스티메이터 그 하이 레벨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리니어 피처 컬럼이 아까 그 와이드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베이스한 컬럼이랑 크로스 아까 한 컬럼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DNN 피처는 이거 딥 영역이겠죠. 그래서 딥 컬럼들 넣어주고 히든 유닛 얼마나 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모델이 생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쪽에서 뭐 트레인을 돌리면 바로 트레인이 되고 이밸류에이트를 하면 바로 이밸류에이트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와이드한 부분이랑 딥한 부분 합치니까 잘 되더라라는 거고요. 실제 구글 플레이 적용해서 실제 현업에서도 써보니까 잘 된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바로 적용 가능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